대표님 네. 이제 어머니 얘기도 좀 해주셨고 네네. 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힘든 순간에 네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든 순간에요. 힘든 순간에 극복은 쉽진 않죠. 냉정히 말해서.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제가 힘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형이 있어요. 형, 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형이 이제 형 나이로 30살 때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5이니까 한 10년 좀 넘게 우울증을 앓으셨던 거죠. 근데 우울증을 앓으면 현대인들이 뭐 감기처럼 자주 앓는다는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우울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러다 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형은 이제 살아남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편할 리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사실은 가족의 안에서는 전염병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는 끊어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렸다 칠게요. 친한 친구예요. 제가 맨날 전화해서 웅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떡해. 몇 번 같이 술 마시고 할 수 있죠. 근데 웅달님도 가족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면 웅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근데 가족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극단적 선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는 원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형,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무너진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막 찾아보니까 부모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 그 자녀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6에서 7배 높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자살이라는 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해?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그 선택지가 생겨버려요. 내가 아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럼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막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음식을 느껴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고 해서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이거는 이제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은 특별한 뭘 안 해도 이제 가끔씩 뭔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특별한 거 안 해도 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몇 달 동안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음식이 맛도 안 느껴졌대. 그냥 욕망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약간 무채색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막 색깔이 다 있잖아요. 회색이야. 그냥 회색빛. 회색빛. 왜냐하면 저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그때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늘 막 쳐다보고 저기 끝에 이제 천장 쳐다보고 거리 나가면 하늘 막 건물 끝에 쳐다보고 야 살기는 싫은데 또 죽는 건 무섭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을 쳤냐면 일단 정신과에 찾아갔었고요.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았었고요. 약을 복용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보면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면 바깥에는 심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심리상담센터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때 매일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가 좀 필요하고 막 이제 그 시간을 좀 달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매일 친구를 만났어요. 첫째 날은 1번 친구, 둘째 날은 2번 친구. 왜냐하면 내 제일 친한 친구를 일주일 내내 만나면 얘가 날 끊어낼 테니까. 그게 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우울증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서 어쨌든 제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칫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왜? 난 내일이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돈이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그때 자동차도 바꿨어요. 왜냐 일단 내 기분을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가고 그러니까 제 시공간에 있는 거를 그냥 더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공간이 나한테 우울증을 줬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다 바꿔보자. 그 다음에 원래 그때는 실내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실내에서 제 집에서 그때는 이제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되게 이상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늘 카페에 나가서 뷰가 좋거나 뭐 인테리어가 이쁜 카페에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올바른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다만 이제 저 그 강아지를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혼자라는 것 때문에 분양받은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강아지를 열심히 이제 키우면서 같이 그때 막 같이 낮에 산책도 하면서 지금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5월이라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는데 그렇게 5월이라는 이제 강아지도 분양받아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웅달님이 제 친구였으면 만나잖아요. 만나면 굉장히 정상인 척해요. 제가 정상인 척하면서 제일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정상인 척 하면서 힘들어하면 얼마나 날 무서워하겠어. 정상인 척 얘기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얘도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한 2시간쯤 만났으면 이제 집에 갈 때 됐잖아요. 이제 잘 가라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얘가 가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지금. 너무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야. 얘가 같이 있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집에서 잠도 못 잤어요. 호텔,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가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혼자 못 자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동생 불러가지고 형 불러가지고 아니면 형네 집에 가서 잔다거나 너무 이 밤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일단은 그런 발버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 환자 중에 이렇게까지 우울증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 정도에 저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것들이 나중에 복리처럼 쌓여서 나아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그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 각자 다 사연은 다른데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형과 어머니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어머니를 다시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어머니가 우울증이 안 걸리게 내가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집에 왜 없었지?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잠깐 외출할 때 나는 왜 그걸 외출해도 괜찮다고 했을까? 그런 이미 지난 과거의 그 선택을 너무 바꾸고 싶은 거죠. 바꿀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옥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자꾸 붙잡으려 할수록 병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뭐 먹는 것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그때 사실 제가 또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유튜브 시작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작가와 강사였어. 그렇게 작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한데 소득이 작가와 강사가 불안정할까요? 그렇죠. 어떡할까요? 불안정하죠. 소득도 불안정하니까 제 멘탈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오케이. 내버려 두고 일단 이 소득이라는 거를 내가 안정되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좀 잘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행복감들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바꾸고 친구들 만나면서 내 병도 얘기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게 쌓여가니까 여기 있는 힘듦이 조금은 이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 힘듦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왜냐?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힘듦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행복이. 이 행복이 커지니까 이게 약간 좀 묻히는 느낌이 생기면서 좀 괜찮아진 거였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힘들거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제일 힘든 건데 그리고 또 앞에 얘기한 배치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 발버둥 치라고 했는데 지금 또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내 일과 감정을 구분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 우울증이란 감정이 사실은 대부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섭기 때문에 이 기분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심할 때는 아침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알람시계 한 적도 없어요. 눈이 떠져. 눈이 왜 떠졌냐? 심장이 갑자기 엄청 빨리 뛰고 있거든. 근데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니야.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심장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뛰는 게 정상이라면 막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떴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막 진정제 하나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했었는데 이게 우울증에 걸린 분일수록 저는 이 힘들고 어색한 이 감정을 평생 안고 살 수도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나면 후시딘 바르면 낫고 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아무리 뭐 후시딘 이런 걸 발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주어졌던 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사라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어디 나가서 제 우울증이 100% 나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99% 나았다. 1%는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진짜 공감할 텐데 걸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괜찮아지다 보면 이게 나아요. 조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드디어 나았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내가 드디어 벗어났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나았어. 가만히 있는데 상처가 다시 생길 수는 없잖아요. 상처가 다시 뭐 때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울증은 이렇게 나았는데 갑자기 있다가 어떤 뭐 미묘한 감정이 틀어진 사건이 있으면 다시 얘를 자꾸 끌고 내려가요. 약간 다시 그 터널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거를 한 수십 번 반복하니까 사람의 멘탈이 완전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안 거죠. 이 터널 그냥 계속 갈 수 있다. 계속 갈 수 있지만 조금씩 내가 나아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발버둥을 친다면 전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고 전 실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걸 가지고 정신과 선생님 몇 분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런 식의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해주셔서 저도 그래서 사실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와, 그런 과거, 그런 우울증 감정도 있으시고, 네. 또 그런 감정을 배제한 채 또 일에 할 일은 또 아까 한다는 메시지를 앞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의 크기가 그냥 뭐 하기 싫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웬만한 하기 싫음은 안 하면 맞아야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좀 냉정한 얘기인데, 뭐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발버둥이든 뭐든 안 하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럼 힘든 상황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계속 힘든 거죠. 그 상황에서 힘들지만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끄집어내 주겠어요. 아무도 끄집어내 줄 수 없잖아요. 본인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발버둥을 쳐야 된다. 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행동하고 실천하고 네. 또 하시는 일 있으면 더 몰입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예요. 저는 또 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 대한민국에 사실 힐링 연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힐링해줬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김 작가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인사이트 넘치고요. 또 감명 깊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솔직 담백하게 나눠서 더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제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로 사랑,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게 있다고 책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7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순서를 좀 정해본다면 첫 번째 1번은 저는 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쨌든 글로 가는 루트가 생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책이든 영상이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첫 시작은 인강으로 하면 좋아요. 끝까지 인강으로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모를 때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나시거나 안 되면 영상이든 그런 책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관찰은 어떻게 보면 내 목표와 관심사를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사람과 관찰이 있는데 내가 뭘 시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개발의 끝은 결국 행동이고 시도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해야지. 맞아요.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맞아요. 세 번째가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이제 속도랑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속도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늦게 가서 도착해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사실 늦게 가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우리가 플랫폼 같은 거 보면 시장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투자 유치를 막 공적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한 번 1등을 차지하면 그 순위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재테크나 뭐 자기개발 채널 구독자 순위 뭐 순서가 있다면 이 순위가 사실 크게 잘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도를 위해서는 내 방향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있다면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럼 방향을 정하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이 속도를 내가 재능이 없다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책에 있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루틴은 뭐 구조화일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그 루틴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간에 좀 집중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복귀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식당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음식 맛이 없든 뭐 간판이 잘못되어 있든 홍보가 안 되고 있든 서비스가 나쁘든 뭐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든 있겠죠. 요 조건값이 다 똑같다 칠게요.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점들 하루를 복귀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죠. 홍보가 부족했구나. 인스타그램 마케팅, 뭐 유튜브, 네이버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인테리어가 좀 별로 안 좋았구나. 다른 이제 맛집 가게들 가보는 거죠. 우리 떡볶이 아니면 뭐 우리 피자에서는 요즘에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하는구나. 서비스. 다른 잘 되는 맛집에 가면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찾아서 자기한테 복귀를 해서 자기 적용해야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늘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21세기에는 이 성실함에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경 시대에는 성실한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똑똑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 성실함이 굉장히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는 이제 긍정이죠. 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잘 됐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됐으면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필요 없어서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이라는 게 내가 긍정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싫어하고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딪히라는 거죠.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루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이 이 긍정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시도를 하게 도와준다면 저는 결과값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서 7가지 운의 열쇠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각자에게 맞게끔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목차인 것 같은데요. 목차도 7개. 예. 럭키니까. 네. 그러신 거군요. 네. 책도 이 양장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골드 에디션으로. 그러니까요. 출판사에 돈 많이 썼어요. 책값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진짜 김 작가님을 오늘의 김 작가님으로 만든 그거를 또 자기의 운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이번에 꼭 10만 부 에디션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작가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럭키의 저자이신 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